네, 마전고 1학년 한국사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까지 우리가 얘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농민봉기, 그 백성들의 봉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특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 내용이 원인이 되었다. 일단은 세도 정권의 수탈, 그리고 지역 차별의 항의에서 이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세도 정권의 수탈에 대해서는 앞서서 세금 제도인 삼정의 문란과 뭐 관리들의 부패, 매관 매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역 차별입니다. 이 지역 차별은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이냐면 홍경래라는 사람이 있었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죠. 평안도는 한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이 지역은 조선 전기부터 대대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농사도 잘 안 되고 세금도 많이 못 걷고 좀 약간 후진 지역이어가지고 이 조선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업활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직 진출과 여기에 지우고 상업활동에 둘 다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초기에는 좀 그랬지만 이 후기로 가면서 이 지역이 그 청나라와의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돈이 없었던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 금광, 그 다음에 막 은광 해서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뭐 했다 그랬죠, 금방? 그쵸, 청나라와의 무역, 대청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만큼 과거 급제자도 이제 다수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은 바뀌지 않는 거죠. 과거 급제자를 배출해도 이 관직 진출에 대한 이 제한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지역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제 돈을 막 가져오기도 하죠.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홍경래가 몰락 양반 출신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흥 상공업자, 그리고 광산 노동자, 가난한 농민과 같은 당시에 이 세도 가문 혹은 조선의 정치에 불만이 있었던 여러 세력을 아울러서 이 난을 주도하여 일으키게 됩니다. 초반의 기세는 아주 좋았어요. 여기 보면 곽산,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는 이 금방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의 기세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할 수도 없게 굉장히 밀려 나가다가 중앙에서 관군이 투입되면서 정주성으로 후퇴하다가 결국에는 진압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정주성 성벽을 폭파하고 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홍경래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홍경래가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이제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이 홍경래가 죽지 않고 뭔가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바랬던 그러한 이 염원이 이러한 소문을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각 지역에 농민봉기에 아주 큰 영감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1862년 임술년에 진주에서 시작된 봉기가 그 주변 지역인 삼남 지역이라고 하는 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봉기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당연히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삼정의 문란, 세금제도의 문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 어떤 향리들의 농간, 백성들을 갖고 노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러한 난들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진주에서의 봉기의 큰 직접적 계기는 그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입니다. 이 우병사는 그때 당시에 수령을 이르는 말이고요. 이 부정부패는 뭐가 있었냐면 향리들이 횡령한 토지세,
그러니까 지금 세금 국가 재정에 빵꾸가 났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환곡을 강제로 백성들에게 할당합니다. 요 횡령한 토지세와 환곡을 뭐 한다? 강제 할당한다. 이것에 화가 난 백성들이 몰랑양반 유기춘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계기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관리를 파견해서 봉기를 수습하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했지만 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농민봉기, 공주 지역에서 있었던 농민봉기의 요구사항은 이러하다. 세금은 정해서 거두고요. 그리고 군포는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해라. 황국의 폐단 없애달라. 아정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해라. 부정부패 금지해달라는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그때 당시 백성들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수령들에게 했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홍경래의 경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나옵니다. 집에 있는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평안도에 대한 무엇이 대대로 있어왔던 지역 차별과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한 평안도인들의 불만이 보이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진주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원인은 여기 나오죠. 환곡의 결손분과 그리고 도결이라고 해서 각종 조세를 토지세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많은 양의 돈을 걷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결과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와요? 그쵸? 요 위에 그 결과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게 됐다. 그치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것이 뭐에 대해서 나와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의 배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봉기, 그리고 계속해서 대외적으로는 서양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이었던 철종이 죽고 고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어린 나이로 고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뭐 해요? 여기 뒤에 나오죠. 과감한 개혁으로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일단 왕권을 바로 세우고 이 정치가 올바르게 굴러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안동김씨 세력을 약화하고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겠다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표가 되죠.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견제할 신진 세력을 한번 키워보겠다. 신진 세력을 양성해보겠다라는 것이 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도 정치의 핵심 권력 기구였던 무엇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변사를 축소하고 비변사가 본래 행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갖고 있던 것을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 나눠주도록 합니다. 비변사를 축소하고요.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에게는 원래 본래 하던 행정의 기능을 주고요. 삼군부도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군사적 기능을 담당했던, 여기 보면 조선 초에 설치되어 있었던 군사 업무 최고 총괄기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체제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제 정비의 어떤 끝 방점이죠. 뭐 나옵니까? 법전을 편찬하여 정비를 완성시킨다. 대전해통, 육전조례. 그래서 영조 시기에는 우리 나와 있었던 것처럼 속대전 있었고요. 정조 시기에는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에 오면 대전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업적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경복궁의 중건이죠. 경복궁을 다시 짓죠. 언제 불탄? 임진왜란 시기에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해요?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화폐의 가치보다, 기존에 원래 있던 가치보다 상평통보의 몇 배? 100배 되는
일당 100의 당백전을 발행해서 사실상 이렇게 좀 높은 화폐 가치가 높은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한다.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양반들의 묘지림을 벤 거죠. 양반들의 묘지림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의 어디 가서 이걸 배워왔다는 거야. 양반들이 묻혀있는 조상들의 무덤을 가서 배운 거죠. 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도저히 이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양반 백성들 모두의 반감을 사게 됐다.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과 당백전을 발행하여 그 기반을 가지고 이 경복궁을 중건하고자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흥선대원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 실시한 정책.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이 되게 중요해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내려오면 호포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창제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심각했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제 또 뭐도 있냐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에서 빠져나와 있던 토지를 찾아낸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숨어있던 토지들, 우리가 은결이라고 하거든. 요 숨어있던 토지들을 색출, 찾아낸다. 그래서 세금 징수원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호포제는 기존에는 상민에게만, 양반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누구에게도 이제 징수하게 되었다. 아래 나오는 거 보면 양반에게도 징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균역법에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양반들도 뭘 하게 된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같이 군역을 수행하게 된 거죠. 누구도? 양반들도. 그래서 이제 호포제로 인해서 사실상 군역은 양인들이 모두 다 수행하는 뭐가 됐어요? 양역이 됐죠. 모든 양인들은 군역을 수행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심각했던 환곡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창제. 이것은 지역민들이 어떻게 운영한대요?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죠. 이를 통해 지방관과 향리의 횡포를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관과 향리들의 그 세력을 누르고 이것의 결과로 무엇을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든지 혹은 중앙집권 체제를 이전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나오죠. 서원을 대폭 정리하다라고 나오는데 서원은 그 이전에는 사림들의 권력 기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붕당의 거점이기도 하고 이제 붕당 정치가 좀 사라진 이후에는 양반의 세력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 붕당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러한 서원이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변질된 상태로 이 양반의 세력 확대를 위한 기구가 되었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나를 보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이유로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면세 특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몇 개만 남기고 47개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철폐하게 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데 도움을 주고 백성들에게도 큰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이 서원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제사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원래 본래는 제사죠. 그리고 이제 유교를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던 유생들과 그 지역의 양반들이 전부 다 강력하게 뭐해요? 반발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배경이 됐다. 이 흥선대원군이 유독 양반 유생들에게 지지를 거의 못 얻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진 서원의 위패, 그 제사 지낼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세워놓는 나무패인데 이 위패는 남겨둬야 되니까 그걸 이제 원래 그 서원이 있던 땅에 묻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여기에 이제 호포제 실시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정의 폐단이 심하니 시행해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고, 반대는 여기 나옵니다. 뭐 명분이 없죠. 어떤 명분이 없습니까? 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이 군포를 부당하는 것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서원 철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백성들에게는 그 환영을 받았으나 오히려 유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원성을 샀던, 그들의 반대에 크게 부딪혔던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고 필기를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